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와인의 점성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와인을 마실 때 바디라고 해서 그 설명하기 힘든 그런 거 있죠. 네,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걸 좀 찾아봐도 근거를 명확하게 소개해 주는 게 없고요. 그래서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WSET 공부를 할 때 와인의 바디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한다고 배웠는데, 뭐 와인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네, 이게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 좀 알아보고, 또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의 바디가 점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바디를 정의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. 탄닌도 바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디 그에 탄닌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, 두 개를 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와인을 따를 때 와인의 눈물이라고 해서 이제 잔에 이제 와인이 벽을 타고 흐를 때 끈적끈적한 느낌, 그런 게 있죠. 예, 그런 게 이제 바디감 있는 와인이라고 표현하는데, 이게 뭐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액체 점성도에서 오고,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점성도로 정의하면은 입맛이 모든 사람들마다 뭐 다 다른데, 그것을 어느 정도 정량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런 정량화가 필요한 이유가, 전문가들이 자기 느낌을 말하는데 그게 사실 공유되는 게 쉽지가 않죠. 네, 그래서 이런 정량화된 지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, 네, 듭니다. 그럼 이제 그 와인의 알코올과 바디 관련도에 대한 그런 논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논문은 이제 2007년에 나온 논문이고, 뭐 알코올, 드라이 익스트랙트, 뭐 글리세롤 등이 와인의 점성도에 미치는 논문을, 그런 영향을 조사한 논문입니다. 네, 식품공학과에서 연구를 했네요. 네. 실험에서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글리세롤과 에탄올의 점성도를 측정했고, 폴링 볼 비스코스 미터, 네, 라는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찾아보니까 옆에 이런 사진 장치인데 뭔가 클래시컬한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신기한 방법이네요. 네. 점성도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거는 좀 처음 알았습니다. 네. 원리는 이제 볼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종단 속도가 있죠. 계속 속도가 증가하진 않을 테니까 그걸 측정해서 그런 점성도를 측정하는데, 뭐 여기 보시면 복잡한 유도식은 관심이 없거든요.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, 어, 뭐 여기 보시면 요 볼의 덴시티, 요거는 이미 알려져 있죠. 측정을 해서 리퀴드 또 알죠. 와인 같은 경우 덴시티, 뭐 부피랑 질량 측정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속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비스코시티가 나오는데, 뭐 이런 간단한 원리로 점성도 측정한 거 보면은 참 이런 거 개발한 사람들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와인의 바디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 말을 해요. 뭐 대표적으로 알코올도 있고, 드라이 익스트랙트, 뭐 슈가, 설탕이 있죠, 당도, 그리고 글리세롤 등이 있는데, 뭐 와인에서는 일반적으로 풀바디가 이제 라이트 바디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두 개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와인의 바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.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풀바디 와인이 되겠죠. 당도가 있으니까. 이제 그런 거 말고 드라이한 경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를 보기 앞서서는 이제 그 옆에 실험들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와인의 그건 아니고요. 물에 에탄올이나 글리세롤을 섞어서 측정을 한 거고, 물론 와인의 경우는 다르지만 와인도 대부분 물이랑 알코올이죠.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100%인데, 그래서 어느 정도 실험 결과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결과를 보시면 에탄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성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글리세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. 두 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, 뭐 에탄올은 퍼센트고 글리세롤은 그람 퍼 리터에 대해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, 이 기울기 자체가 에탄올은 여기 보시면 0.047, 글리세롤은 0.005로 거의 10배 정도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비례는 아니고요. 네, 그래서 점성도를 결정할 때는 에탄올의 그 비율이 와인의 점성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실제 와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, 온도에 따라서 점성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본 거예요.
저희가 상식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 점성도가 떨어진 거는 알고 있죠.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꿀 같은 거 온도 높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물컹물컹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변하죠. 예. 그리고 저희가 보드카 마실 때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드카 마실 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마시는데 냉동실에서 꺼내면은 뭐 보드카가 물탄 젤리 같이 끈적끈적한 것을 볼 수 있어요. 예, 뭐 진이랑 사실 럼 다 마찬가지고요. 다 냉동실에 보관해서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성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이고요. 또 레드와인이랑 레드와인이 이제 화이트와인보다 점성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와인을 마실 때 레드와인이 좀 더 바디감이 있다 느끼잖아요. 뭐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위에 요 두 개 그래프는 레드와인이고 밑에 거는 화이트와인입니다. 아마도 이제 화이트와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알코올도 낮고 드라이 익스트랙트도 적고 글리세롤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돼요. 여기 보시면은 밑줄 친 것들이 위에 요거거든요. 그럼 다 낮아요. 드라이 익스트랙트도 낮고 글리세롤도 적고 알코올도 낮고요.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걸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실험으로 얻어낸 공식에 따르면 점성도가 거의 에탄올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. 왜냐면 기여도가 제일 크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식도 있죠. 이게 그 기여도인데 보시면은 에탄올에 대한 기울기가 0.047, 이건 글리세롤이고요. 이거는 드라이 엑스트랙트. 보시면은 에탄올이 제일 커요.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와인의 바디가 알코올에 비례한다 그런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. 기여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점성도에. 그래서 뭐 결과는 와인의 점성도가 알코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와인의 바디로 확장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WST에서도 바디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 바디처럼 이렇게 정량화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사실 이런 걸로 남들을 속이는 사람이 좀 많아져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느끼는 바디감은 잘못됐어, 이거는 풀바디야, 뭐 이런 식으로도 남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정량화된 지표도 좀 중요할 거라 생각 들고, 웬만하면은 사람이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물론 어쨌든 사람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판단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지표도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도 몇 프로라고 하지 내가 느끼기에 이 와인의 알코올은 세, 약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바디도 점성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